대구 동구청이 구제역 파동으로 돼지 500여 마리가 묻힌 매몰지를 발굴하고 복원하는 사업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겨울철 발생 빈도가 높은 조류 인플루엔자의 인체 감염증 대비를 위한 의료 관계자들의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2019)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문화로 여는 미래의 길이라는 주제로 45일간의 대장정에 올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최근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경기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죠. 다행히 대구 경북으로는 전파되지 않았지만 이 시기에 대구 동구청이 구제역 파동으로 돼지 500여 마리가 묻힌 매몰지를 발굴하고 복원하는 사업에 나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전염병을 옮기진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대구 동구의 한 돼지 농가 주변입니다. 지난 2011년 구제역 파동으로 돼지 560여 마리가 매몰됐습니다. 동구청은 이번 달 안으로 정부 지침에 따라 매몰지 발굴 사업에 들어갑니다. 남아있는 사체와 잔존물을 꺼내는 건데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발생 원인조차 불분명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최근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말씀 안 했지 돼지집이기 때문에 강물 오염 좀 되고. 가축 매몰지 발굴 복원 사업은 침출수 유출 등에 따른 환경오염을 막고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굴된 잔존물은 옮겨져 소각되거나 퇴비로도 활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염병 확산 우려가 있는 상황. 대구 동구청은 취재가 시작되자 서둘러 검토를 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에도 확인을 한번 해보고 상황이니만큼 이제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대구 경북엔 아직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퍼지지 않은 만큼 매몰지 발굴 작업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겨울철에 발생 빈도가 높은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이번 교육은 경북도 내 보건의료 관계자와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닭이나 오리와 같은 가공류나 야생조류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의 하나로 일종의 동물 전염병입니다. 조류 독감, AI로 불리기도 합니다. 오리 농장이나 양계장에서 발병 시 확산을 막기 위해 반경 수 킬로미터 이내의 모든 조류는 살처분됩니다. 이 병이 사람에 전염되면 발열, 기침 등 전형적인 독감 증사가 나타나며 심할 경우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인플루엔자란 바이러스가 동물한테, 닭으로 오리한테 갔다가 사람한테 오게 되면 10명 중에 5명이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치명률을 가진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경북도는 조류 인플루엔자 등 신종 제출현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 경찰, 소방 관계자들의 대응력 강화 교육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전문가 강연과 위기상황 대응 방안 마련 모의 훈련, 의심 환자 초등 대응 방법, 초등 대응 요원으로 올바른 개인 보호복 착용법 등을 실습했습니다. 환자 발생 시 확산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예방은 감염된 조류와의 직간접 접촉과 질병 발생 지역 방문을 피해야 합니다. 철새의 사체, 배설물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부분적 예방 효과가 기대되는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대처하는 방법까지 더 자세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배우고 보니까 한결 더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북도는 지난해 기준 352농가에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2,340만 마리의 닭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3년 연속 구제역과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청정 지역을 사수해온
경북도는 지난 2015년 사상 초유의 메르스 사태를 거울 삼아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 실전 대응력을 높여 도민들의 안전도를 더욱 높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농번기 농촌 인력으로 투입되는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 헬로티비 뉴스에서 보도해드린 적이 있죠. 수확철에는 외국인 노동자들마저 턱없이 부족해 무리하게 지역을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1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새벽 충남 홍성에서 경북으로 향하던 승합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4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중 2명은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이들은 채소 수확을 위해 6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동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농촌 일손이 문제였습니다. 11일 국회 환노위가 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내용이 거론됐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농촌 인력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고용 증대와 등록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그나마 쿼터제가 굉장히 좀 너무 인원이 잦게 배당이 되다 보니까 불법 체류자들이라든가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을 손에 쓸 수밖에 없어요. 농촌이 굉장히 작대기나 힘든데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단 말입니다. 연도 농촌부의 쿼터가 6,400명 플러스 알파인데 여기에 이제 병행해서 저희가 시권으로 해서 계절근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4,200명 정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어쨌든 이 두 제도를 모두 합쳐서 농촌 지역에 현실을 갖도록. 농업진흥청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하우스 농가는 절반가량이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수작물은 37.8%, 축산업은 37.5%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농가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농작 면적에 따라 1명에서 최대 5명까지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이런 데는 대부분 고령화돼 있어가지고 농촌 일손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외국인 인력도 이제 고용허가제에서 쿼터제로 주다 보니까 이 배정할 때에 농촌에서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인 상대로 이 배정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 고용 쿼터제를 좀 더 많이 증원해서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농촌 일손 부족 문제, 차별화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2019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45일간의 대장정에 올랐습니다. 문화로 여는 미래의 길이라는 주제로 경주 엑스포공원에서 11월 24일까지 열립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첨성대를 형상화한 LED 미디어 아트. 천마총 금관은 관람객의 움직임으로 완성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로 구현했습니다. 천년 신라의 역사 문화에 최첨단 기술을 입힌 찬란한 빛의 신라 전시는 이번 엑스포의 대표 콘텐츠입니다.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그런 경주의 모습을 빛의 신라를 통해서 이제 화려하고 아름답게 볼 수 있었습니다. 우연히 이제 경주 여행 왔는데 엑스포 한다 그래서 일부러 찾아왔는데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이제 미세먼지도 없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19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개막했습니다. 지난 1998년 첫 행사 후 올해로 10번째를 맞았습니다. 기존의 단기 집중형 문화 박람회에서 올해부터는 연중 축제화 형식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경주 문화 엑스포가 98년도에 시작되어서 국내에서 6번, 해외에서 3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일회성 이벤트로 행사를 했기 때문에 관광 산업으로 연결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이벤트 행사보다는 사시사철 365일 하는 그런 행사로 바꿔서 이번 엑스포 기간 경주 엑스포 공원에서는 경주 타워에서 조망하는 신라 여행과 첨단 미디어 아트, 맨발 전용 둘레길, 야간 숲속 체험 등 4대 핵심 콘텐츠를 중심으로 16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또 5개국 20여 개 팀이 펼치는 공연 페스티벌도 한 달간 열리며 축제 분위기를 이어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오대산 사고보는 일제시대 때 약탈됐다 어렵게 되찾은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원래 보관되던 오대산 월정사가 아닌 서울에서 기약 없는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데요. 11일 평창 오대산 월정사에서 이 문화재를 테마로 한 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전시실과 수장고를 갖춘 박물관 개관으로 실록과 의궤 환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선화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반출됐다가 월정사 등 민간의 노력으로 되찾은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오대산 사고본. 약 100년 만에 어렵게 되찾은 문화재지만 보존과 관리 등을 이유로 현재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돼 있습니다. 원래 고향인 오대산 월정사에는 복제본만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11일 월정사 입구에 왕조실록 의궤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상 2층 3,5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전시실 6곳과 수장고 2곳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짓는 데 국비 65억 원 등 13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여기에 본래 있던 자리 이곳으로 돌아와서 우리 지역에 또 많은 우리 강원도민의 여망을 담아서 아마 우리 민족을 살리는 그런 문화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원도는 국보급 유물을 관리할 수 있는 전시실과 수장고를 확보함으로써 실록과 의궤가 원래의 소장처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한 가지 좀 부족한 점이 그 원본이 지금 서울에 있어서 원래 있던 자리에 오질 못하고 있어서 이 박물관의 마지막 채워야 될 컨텐츠로 이 원본이 있겠습니다. 월정사는 박물관 개관을 통해 오대산 역사문화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박물관 지구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박물관 개관을 계기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문화재들이 제자리를 찾길 바라는 지역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경북의 피해액이 약 1,4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북도는 11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울진과 영덕, 경주 등 19개 시군의 피해액이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울진이 750여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영덕이 320여억 원, 경주가 약 120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피해가 컸던 울진과 영덕군은 지난 1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경북도와 중앙정부 피해합동조사단은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금액을 일주일 내로 수립하고 이재민들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0일 폐막한 제100회 전국체전에서 경북교육청이 고등부 종합 3위에 쾌거를 거뒀습니다. 고등부는 40개 종목에 81개 학교 총 6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으며 금메달 31개, 은메달 30개, 동메달 59개로 고등부 종합 3위를 차지했습니다. 총 메달 수는 120개로 2009년 93개의 메달 기록을 경신해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육상과 우슈, 자전거, 사격, 씨름과 카누 등의 종목에서 고르게 선전했고 역도와 양궁, 자전거 부문에서 일부 선수들이 2관왕에 올라 이번 성적에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의 택시기사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대구 개인 택시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비율이 45%로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법인 택시는 16.4%로 전국에서 4위입니다. 김상훈 의원은 갈수록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검사와 교육을 보다 강화해 안전사고가 늘어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동시가 지난 10일 경북 바요 2차 일반산업단지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풍산읍 매곡리 일대 52만 8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는 경북 바요 2차 산업단지는 백신, 음식료품, 일반 제조업체가 입주할 수 있습니다. 안동시는 오는 2022년까지 843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번 단지 조성을 통해 안동시는 600여 개의 일자리와 1,00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동시 정화동에 있는 시민 테니스장이 내년 1월 보수공사에 들어갑니다.
안동시는 시민 테니스장 개보수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0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3억 6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안동시는 10일을 포함한 총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해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바닥 교체와 배수로 정비 등 시설 보수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민 테니스장의 실외 테니스장은 약 25년 전 조성된 시설로 노후가 심각해 그동안 동호인들의 보수 요청이 잇따랐습니다. 봉화군이 에너지 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연료 공급을 위해 지난 9일부터 도시가스 공급 배관 매설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공사 구간은 봉화읍 내성리 234-4번지 일대 구간으로 도시가스 공급 예상 세대수는 80여 세대입니다. 봉화군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주민 설명회를 거쳐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 공급사와 협력해 2014년 도시가스 공급 관리소 착공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영양군 보건소가 오는 15일부터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 생후 6개월이 지난 모든 주민은 누구나 영양군에 있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지정 영양병원을 방문해 접종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주민과 6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임산부, 기초생활수급자, 결혼 이주 여성 등은 무료이며 그 외 주민의 경우 접종비는 8,000원입니다. 영양군 보건소는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가 오기 전 10월에서 11월 사이 접종을 마치는 게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안동 성소병원이 개원 110주년을 맞아 지난 10일 저녁 사랑의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스페인 리세우왕립 음악원을 수석 졸업한 테너 이상호,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음대 교수인 소프라노 박주용 등 세계적인 성악가와 피아니스트가 무대를 꾸몄습니다. 이날 공연에서는 사명, 어메이징 그레이스 등 8곡이 연주됐고 환자와 보호자, 일반 시민을 포함해 모두 250여 명이 음악회를 감상했습니다. 안동 성소병원은 1909년 화성동에 있는 선교사 임시주택에서 첫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청도군이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만 6개월에서 12세 사이 아동, 임산부로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접종을 원할 경우 청도군에서 지정한 관내 민간 위탁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찾아가면 됩니다. 대구국제공항의 이용객 수가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는 지난달 대구공항을 다녀간 승객은 모두 30만 8천여 명으로 전달보다 11만 2천여 명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공항의 이용객이 30만 명대까지 떨어진 건 올 들어 처음입니다. 공사 측은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일본 여행 불매운동의 여파가 이용객 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일본 노선 이용객 수는 12만 3천여 명으로 지난달에는 10만 명 가까이 줄어든 2만 5천여 명이 오갔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고 있습니다. 체온 조절 잘 하셔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챙기셔야겠습니다. 주말에는 구름만 조금 지나겠고 낮 동안 기온이 올라 나들이 즐기기 좋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종일 구름만 지나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12일 기온은 아침에 14도로 시작해 한낮에 22도가 예상되는데요. 전형적인 가을 날씨답게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집니다. 해가 지고 나면 금세 다시 공기가 쌀쌀해지니까요. 큰 일교차에 유의해서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동안에도 이 큰 일교차만 조심하신다면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지면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무척 쌀쌀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